지금 이제 홈페이지 관리로 들어올 건데요. 홈페이지 관리로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연습 삼아 우리 했던 거, 연습 삼아 했던 것 중에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 이런 거, 오시는 길, 그 다음에 뭐 작품이라든지 상품 소개 같은 거, 상품 소개라고 쓰면 되겠죠? 오시는 길은 뭐 굳이 따로 안 하셔도 되겠고, 요거로 연결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고 있잖아요. 템플릿. 페이지 추가를 누를 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기능 페이지, 뭐 SNS 연결,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업 매장, 영업이라고 하는 거.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오시는 길하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오시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체석도 있어요. 주차 시설이 있어요. 뭐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면 설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빈 화면에다가 아까 여기 연락하기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 뭐 전화번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걸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예. 직접 하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만드셔도 돼요. 가격 안내 해가지고 어떤 거는 가격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페이지 추가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기능 페이지에 보면은 SNS 연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SNS 연결 같은 경우에는 연결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결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눌러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내 블로그는 어차피 네이버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연결이 되겠죠? 페이스북은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지 없는지를 네이버가 모르죠. 블로그에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니까 자동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거고. 나 페이스북 있어요. 그러면 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연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제가 운영하는 그 모두의 사이트를 잠깐 보면은요. 이게 기존에 제가 운영하는 건데 저는 여기다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은 저 소개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뭐 링크 소개해 가지고 여기에 뭐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이건 수작업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SNS 연관된 내용으로 해서 직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연결하셔도 되고, 그건 뭐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는 있어요. 뭐 스케줄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쿠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또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쭉 링크를 걸어도 되죠. 이렇게 다 직접 연결해도 돼요.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뭐빈 화면에다 놓고 이미지 가져오고 링크 가져오고 뭐 버튼 가져오고 다 이렇게 해서 가져올 거냐?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서 여기 있는 모두 홈페이지 뭐 샘플 보기 같은 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이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와 연관된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쭉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그 성수동 구두골목, 성수동 구두골목 같은 경우 우리 검색을 해보면, 성수동 구두골목 홈페이지가 모두에서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성수동 못 찾겠지?
성수동 그 구두 골목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릴 때 그 모두에서 모두 홈페이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그 성수동에 있는 그 타운별로 쭉 해서 만들어서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깔끔해 보이는 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능 페이지를 이용하면 깔끔한 건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쭉 보여주고 싶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이미지 같은 거, 상품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상품 이미지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른 수작업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근데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뭐 갤러리 같은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전환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 올리기, PC 사진 추가. 일단은 샘플 사진으로 우리 사진 폴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이거죠. 8개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8개 사진으로. 자, 8개 사진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등록을 누르면은 사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사진 같은 걸 제가 하나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센터 소개 같은 거를 제가 만들 때 우리 지도라든지 이건 이제 지도 서비스를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 홈페이지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도 약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 안내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서 제가 참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운영법인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제가 이미지를 따로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생협연합회라고 하는데 가면 여기 있죠. 요 그림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너무 그렇죠. 해상도가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그림으로 뭐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가지고 캡처해 가지고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것처럼 여기서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그림 누르게 이렇게 넘어가게끔. 예. 1초씩 전환할 건지 0.5초씩 전환할 건지. 근데 이게 상품이라면 약간은 좀 길게 전환시를 지켜야 되겠죠. 상품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휙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뭐 상품 소개라고 써놓고 나서 얘를 홈페이지에 반영을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여기도 비어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요? 연습 쓰고, 자, 여기 이제 사이트를 한번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상품 소개라고 하는 곳에 아까 사진을 8개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1초씩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사진 넘어가거든요. 축축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지 슬라이더예요. 예.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밑에 그림을 클릭하면은 밑에 그림이 나오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 그림이 원본 보기 누르면 원본이 또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 차원에서는 이미지 너무 좋은데 이거 저장 좀 해볼까? 원본을 볼까?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뭐 저장을 하던,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본인 사진들 같으면 저작권에 조심스러워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퍼다 나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사진, 이전 사진 보는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아까 세팅을 해놨으니까, 예. 편하죠? 예. 우리 여기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좀 해상도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밑에 오른쪽 끝에 정지하는 단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정지가 되고, 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우리도 여기다가 도입을 하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상품 사진들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보기 좋잖아요. 어차피 이 메뉴판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더라도 일단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 구경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홈페이지로 운영해도 돼요. 개인 홈페이지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두로 이걸 가지고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트 그 기관들의 제 강좌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누르면 우리 센터 페이스북 안 하나 보죠? 여기 빠져있네요. 블로그는 어차피 이제 나올 테고요.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베이스 캠프를 뭐로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로그 수업은 현재 처음에 잠깐 뭐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블로그는 어차피 다음 기회에 일요일날 다시 재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기초 과정은 배우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블로그는 기반으로 해서 항상 얘를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여성 평생교육기관이 한 30여 개가 되는데 그 여성 교육기관 중에서 특정 어느 기관이 그 다큐 3일이라고 하는 방송에 KBS 방송에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 기관을 알고 섭외를 요청했느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KBS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관들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서 보니까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가 활성화돼 있더라.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이 기관을 탐방하면 되겠구나. 취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이런 강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다 어느 기관이든 그렇게 해요.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강좌가 있어요 라는 건 다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단 그 센터 같은 게 이제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기자단이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기자단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은 네이버 블로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 기자한테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관리자는 누구고 특정 항목을 쓰는 사람은 누구고 해서 위임을 하고 이렇게 써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자단 중에서 취재를 해서 가져오면은 이제 담당 직원이 올리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기자단에 있는 아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도 취재하고 교육생도 취재하고 어느 강좌에 대한 내용도 취재를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여기는 좋겠다,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센터도 잘 돼 있어요. 지금 2월 20일 날 강의한 것까지 무료 특강까지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중심으로 일단 올라왔죠. 이미지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포스도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센터 홈페이지 연결을 하고 이오 커넥터 연결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센터 홈페이지로 가게끔 링크는 걸려 있고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홍보하기가 양이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품을 클릭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물건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블로그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 여기 뭐 상품 소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사진만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링크를 만들면 되죠. 버튼. 네모 버튼을 만들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막대 버튼을 만들 겁니다. 막대 버튼은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블로그로 가는, 요 상품에 대한 블로그 내용으로 가고, 요 상품에 관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요 상품에 대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블로그 가기, 밑에는 뭐 쇼핑몰 가기,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런 아이콘들은 블로그 가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아이콘이 있어요. B라고 되어 있는 블로그, 여기 블로그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쇼핑몰 아이콘이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쇼핑몰 아이콘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쇼핑몰 요런 거로 해볼까요? 상품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튼이에요. 무슨 강좌가 있습니다 하는 버튼인데, 이 버튼 앞에 이미지를 다 빼버렸어요. 처음에는 알록달록 넣었었거든요. 어떤 거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침반 자동차, 이거는 내비게이션에 관한 거 같고, 이건 뭐 그림 같은 거 같고, 이거는 뭐 글 쓰는 거 같고, 이런 거 캐렌다 기능 같은 거고, 이거 글 이름. 그러니까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홈페이지 그림으로 주구장창 쭉 올려놓기도 불편하고. 저는 빼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건 블로그고 쇼핑몰이고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럼 뭐 블로그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상품에 관한 기사거리가 만약에 요 블로그에 있었다 가정을 한다면 URL 복사를 하는 거예요. URL 복사.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외부 링크로 붙여넣기를 눌러주면 링크가 들어가요. 자, 쇼핑몰도 하나 만들 거예요. 외부 링크로 가도 되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쇼핑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상품 소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 소개라는 것으로 가게끔 연결만 해두면 돼요. 그래서 얘도 홈페이지 반영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누르면 블로그로 가고요. 요 블로그로 가고, 쇼핑몰 가기 누르면 아까 그 상품 소개였었죠. 바로 글로 가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자기 안에 가는 거죠. 외부로 가는 것 같으면 외부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 놓고, 그 주소를 다시 하나 여기다가 막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뭐 홈페이지 가기라고 쓰고, 요 아이콘은 홈페이지 아이콘을 하나 만들면 더 보기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외부 링크에서 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요 주소를 여기다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전화 걸기, 예를 들면 뭐 궁금한 사항 문자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 핸드폰 그림을 하나 넣어볼까요? 핸드폰 그림 하나 넣고, 여기다가는 문자. 그럼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그 이제 홈페이지 반영을 하면 되죠. 홈페이지 반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작품 소개에 있는 요 쿠션 공예 관련된 내용인데, 궁금사항 문자하기가 들어갔잖아요. 홈페이지 누르면 어차피 제 홈페이지로 아까 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궁금사항 문자하기를 누르면 여기서는 지금 PC 버전이니까 PC니까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핸드폰에서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로 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 주소를 제가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일로 연결을 해 보세요. 요건 앞에 안 써도 되고요. 요렇게 한번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공개했느냐, 네이버 검색으로 연결하겠느냐. 그래서 검색 키워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다 밑에 써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이버 지도도 연결할 거냐.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 지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지도 안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선생님은 그 한복 만드는 그 작업장이 자택으로 되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거를 선생님 댁으로 누가 오시게끔 이것도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건 안내가 돼 있어요?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주소만 적어놨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하나 주소를 올려주셔도 되겠죠. 우리 집은 어디 살고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라고 굳이 안 해도 주소는 알려주면 알아서 이동 주소까지는 와서 전화 걸어갖고 요 앞에 와 있어요 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지도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지도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관한 이 이름 있잖아요. 홈페이지 이름이라든지 여기 키워드 같은 걸 검색을 했을 때 태그 입력 같은 거 이거 캐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지도가 나와야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도가 있잖아요. 저렇게 지도가 뜬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검색하면 저렇게 뜨는데 저거 다 돈 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왜 돈을 내겠습니까? 전 이런 한 푼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이나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저렇게 뜨는 사람. 네, 뜨죠. 제일 위에 뜨는 사람은 돈 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엑셀 강좌라고 쓰면 이거는 파워링크잖아요. 그렇죠. 파워링크는 돈을 내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 나머지 지도가 있을 수 있겠죠. 지도가 여기 지도는 없네요. 여기 지도를 눌러볼까요? 이 지도는 아니고 저 위에 지도가 있나? 여긴 없네. 여긴 없죠. 그렇죠. 이런 업체 거는 지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더라? 수도 녹임. 저번에 겨울에 한참 추웠을 때 수도 얼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도 있잖아요. 이런 지도. 이거는 올린 거예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가나다 순서 아닌데 순서가 어떻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까요? 수도 녹임이라고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래도 OK 수도, 수도 설비, 누수삼지 지하수, 누수삼지 하수구, 언수도 녹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 가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긴 충남이고 충남 거 볼 일이 없겠죠. 저는 내 업체 등록 나도 수도 녹이는 업체인데 나도 등록할래 그러면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도 서비스 올리는 거는요. 지도 서비스 올라가는 거는 저 돈 한 1원 한 푼 안 내요.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전화번호 핸드폰이고 요거는 제 이제 그 데이콘 번호거든요. 0505 번호. 똑같은 주소가 올라가 있는 건데 사실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제가 뭐 지도를 한다고 해서 이거 빼야 되는데 우리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있네. 요거는 집 주소는 빼놨어요. 번지수는 빼놨어요. 아파트 호수는 빼놨다고. 동호수는. 근데 이건 동호수가 들어가 버렸네. 동호수가 들어가면 하기야 뭐 검색을 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검색을 해 나오겠지. 그냥은 안 나오겠지. 자, 그러면 디지털 서당. 저는 두 가지만 쓴다 그랬는데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네. 모두의 서당. 모두의 서당은 저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다른 데 겁니다. 이거는 제 거고요. 이정민 원장 똑같고요. 웹페이지도 떴고요. 그렇죠? 티스토리도 떴고. 네이버에서 티스토리가 떴어요. 티스토리는 다음 거거든. 다 떠요. 이렇게. 다톰 사이트도 떴고요.
예.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서당이라는 말이니까 서당. 김홍도의 서당 뭐 이런 거 유명하니까 그렇죠. 서당 하니까 저도 이거 떴네요. 이건 최근에 올린 사진인데 모두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건 뭐죠? 이거는 모르겠는데. 서당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아, 여기 서당이 있어서 여기 서당. 컬러풀한 서당 그림이 있네. 이거는 뭐 제 모습이니까 제가 올린 건 알겠고요. 이것도 캘리그라피 제 이름 쓴 거 올라가고 다 올라간 건데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디지털이고, 이거 디지털이고, 예.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고, 예, 여긴 제가 찍은 사진 올린 것도 있고요. 요것도 올라간 거고요. 기가 막히게 다 올라가 있죠? 예, 이정민 혼장 검색하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갖고 올릴 수 있을까? 이정민 훈장 하면 더 많지 뭐. 훈장 하니까 김봉곤 훈장님도 나와요. 예, 훈장이니까. 예전에 강의했던 거, 뭐 포장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책 했던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위촉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어디 가서 욕심이 나는 건 뭐냐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수익을 더 많이 발생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자야 돼. 안 그러면 쓰러지니까 힘들어서.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게 오히려 몸이 편하게 살아야지 막 죽어라고 일을 하니까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 같으면 놀기만 하면 안 되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게 모두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하는데 여기 네이버 지도도 하시고 전화 사용이라고 있어요. 전화 사용.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비즈 넘버라고 해서요. 예.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전화인지 그냥 오는 전화인지도 가능하다 이거죠.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죠. 톡톡 앱 없이 바로 타는 거래요. 메신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고 뭐 문자로 보내도 돼요. 그걸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안 하고 그냥 기존의 문자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톡톡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이버 예약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약 페이지 이런 것도. 근데 굳이 예약 같은 거 의미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스토어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토어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연결을 못 하죠. 기존에 이제 스토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토어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네이버 스토어는 계정이 여러 개라도 스토어 하나만 하지. 예, 스토어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민이라는 사람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아이디를 가지고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를 3개를 만들었는데 셋 중에 한 군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에다가 만드는 거지. 아무래도 저는 이게 주력이니까 이걸 갖고 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습하는 건 이거 갖고 연습하다가 이제 스토어는 기존 거 스토어를 써야지. 그럼 기존의 스토어는 들어와 보면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저는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뭐 등록해 놓은 것도 없고 저번에 상품 하나 등록했다가 제거했지만은 제 프로필 같은 것도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이제 해야지 뭐. 이건 해야 되겠지. 저는 한 적이 없어서 아예 처음 페이지로 나오는 건가요? 아예? 스토어 센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지금 스토어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스토어를 여기다 연결하기 누르면 스토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토어 센터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가입할 일이 있으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다가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네. 선생님 스토어 이거 등록하면 구청인가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건 여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예. 내가 별도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11번가 이런 거. 그런 걸 하려면 온라인 판매 예. 업체로 등록을 해야 되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하나? 신고죠. 허가가 아니라. 네. 예. 인허가가 아니라 그냥 등록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냥 11번가에다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실 거라면 그게 필요하지만 그냥 네이버에다만 할 거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제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그거는 네이버가 알아서 하겠죠?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그거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여기 내 사업자 등록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신판매가 아니라 이거죠? 그거 응. 판매하면은 그러면 수익 그대로 아, 그러니까는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는 네. 우리가 물건을 판매되면 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국세청이 신고가 되잖아요. 네. 이거 국세청이 신고되는 거 아니잖아. 통신판매가 내가 아니라 무슨 물건을 파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러면 당연히 모르지, 그거는 이거는. 안 내도 돼요? 이건 홈페이지라는 거. 아니 모르잖아요. 네이버가. 네이버하고 나만 하는 거잖아. 그럼 네이버가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가면 있어요. 거기 물건 올리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액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여기다 hamburger 상품 올리면 1년에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000벌? 아, 100벌? 아마도 아니겠지요. 열 벌도 안 어쩌다 연락이 오든지 말든지 하겠지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품이 팔리고 뭔가 계속해서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정식적으로 이제 상품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때는. 지금은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그럼 카드 결제 같은 거 카드 결제는 여기 와요. 근데 여기에는 내 연락처하고 그런 것만 오거든요. 네. 그러면 네이버가 여러분 11번가의 물건을 사면 카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카드 결제는 했지만 11번가가 내 돈을 갖고 있다가 물건을 이제 판매자가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나면은 상품 구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구매 결정을 안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구매 결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11번가가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수수료 띄고. 수수료 띄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해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사업체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겠죠, 자동으로.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세금을 내야지, 그거는. 그거 안 내면 탈세지. 그것도 금액이 적으면 뭐 환급을 받든지 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아직 물건을 안 올려놓고 판매도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물건을 많이 팔고 나면 많이 팔았으니까 세금 내면 되니까 그때 가서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막 고민하시면 힘들어요. 아직 물건도 안 올려놨는데 세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네이버 N 예약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써보려 그래요. 그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N 계약 밑에 여기 네이버 예약을 연결해 사용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URL 주소만 입력하면 연동이 된다 그러는데 네이버 예약 URL이 없으니까 밑에 파트너 센터로 가볼 거예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로.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기. 선생님 네이버 예약이 어디죠? 여기요. 여기 홈페이지 관리창 초기 화면에 보면 여기 네이버 예약이라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다시 보시면 얘를 연결하기 누르면 밑에 센터 바로 가기라고 뜨잖아요. 네. 그럼 센터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또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로그인 한번 해보죠 뭐. 자, 필수 체크 딱 체크하고 선택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동의. 회원 가입이 돼야 되나 봐요.
그럼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저도 처음 해봐서 몰라요 지금요. 자,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이걸 할지 잠깐만, 뭐로 되어 있지 이름이? 이정민 훈장이죠? 그러니까 서당이고 훈장이고 서당이고, 이정민 훈장으로 들어와야 되겠네. 일로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업체 선택할. 이거는 일단 쓰고요. 스무 글자 이상을 쓰라고요? 써봐야죠 뭐. 이미지도 추가하려네요. 하나 이상. 이거 차단돼 있다고 나오네. 차단. 그럼 허용 눌러주면은, 그 이미지 추가 버튼 눌러주면 이미지 올라가는 그림이 하나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저와 연관된 이미지를 올려야 되겠죠. 저와 연관된 이미지를 올려야지. 그렇지 않은 거 올릴 필요 없으니까는. 자, 내 PC에 가서, 이 샘플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단 뭐 제 사진 올려볼까요? 뭐 이런 사진 하나 올라가 보죠. 뭐 큰 거 올려볼까요? 하나 올려보죠. 뭐 50장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만 올려놓죠. 뭐. 자, 이벤트 대표자. 이벤트 정보? 이벤트 정보는 뭘까요? 코딩 자격증, 등급 과정, 이런 거 하나 온다든지, 뭐 상세 소개. 상세 소개는 뭐 해든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써보는 거죠, 뭐 이런 거. 연락처 인증받으래요. 인증받으래.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지. 장난삼아 올리면 안 되니까는. 뭐가 떴네. 예. 다음 단계.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회차형, 일반형,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고, 회차형은 뭐죠? 그냥 날짜를 하나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30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완료. 자, 그러면 제 거에 지금 예약 파트너 센터에 가면 제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주소 복사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게 어딨나? 요거 하나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예약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 URL 쓰라고 했는데, URL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이디가 동일하게 사용하게끔 예약 관리. 안 해도 될 걸 굳이 해가지고 고생을 하네. 그렇죠? 예. 예약 서비스. 이건가요? 이 주소인가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확인. 네, 연결하기. 그러면 일단 예약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 기존에 여기에 어떻게 예약이 들어가나 좀 볼게요. 아까 홈페이지 관리해서 예약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이버 예약을. 여기 가서 이 관리 모드 창 안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예약 관련된 게 있나요? 여기 없는데, 그렇죠? 기본 편집, 고급 편집 뭐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고. 자, 기존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야기라고 하는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전체 보기에 가면은 스토어만 있죠. 그렇죠. 현재는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야기 어떻게 들어있는지. 예. 연서만 만든 거라서 뭐가 되긴 됐는데 미노출 상태래요. 설정 관리에 들어가서 노출로 바꿔야 되나 봐요. 예. 검수가 아직 안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된대요.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예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죠. 제가 뭐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해봐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쇼핑몰 들어가서 이제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쇼핑몰을 내가 페이지 추가 눌러서 스토어만 연결해주면 스토어가 일단 들어온 거예요. 이 스토어는 아무런 내용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있는 스토어를 판매 관리하겠다 들어가 보면 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물건을 제가 상품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떠요. 여기 스토어 안에 자동으로 물건이 뜬다고. 여기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 센터에다 물건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대신에 이 스토어라고 하는 이 페이지만 넣어주면 돼요. 이 페이지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상품 관리, 상품 등록. 여기 뭐가 돼 있나? 복사 등록 없으니까 굳이 옛날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강좌, 제가 센터에서 강좌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 강좌 소개를 올릴 때 기존 강좌에 있는 걸 베껴서 올릴까요? 새로 올릴까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강사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기존에 만든 거 하나 있어. 예를 들어 USB 메모리 32기가 파는 게 있는데 64기가 USB 메모리를 파는데, 그러면 32기가나 64기가나 용량만 다르지 사진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베껴 쓰면 편하지. 근데 지금 하나도 물건을 만든 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지. 카테고리명 선택. 지금 제가 팔려는 거는 USB 메모리예요. 디지털 가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PC는 아니고 PC 부품이 되겠죠. 이쪽에 보면은 USB 메모리인데 액세서리 쪽으로 가야 되나? 광학기기, 생활가전, 저장장치, USB 메모리 있네. 세 분류에 들어가서 뭐 할 건 없네요. 그렇죠. USB 메모리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 USB 메모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홍보하려고 그래요. 물건을 팔아보려고. 예. 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상품명을 여기다 쓰고요. 판매가는 18,000원이죠. 할인 설정할 거예요. 전체 할인 퍼센트로 20% 할인을 할 거예요. 아니다. 이게 20% 할인해서 한 거죠? 18,000원 20% 할인. 그럼 큰일 날 뻔했네. 2만 원인데 10% 할인하는 거죠. 10% 할인. 그래서 18,000원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재고는 몇 개가 있냐면 30개가 있어요. 옵션에 가서 옵션명 개수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검정 여기서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돌령 옵션을 두 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색깔 고르라고. 예, 이제 옵션명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상품 이미지 내 사진에서 이게 사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없다. 잠깐만. 샌디크선 사이트에 들어가서 USB 메모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원래 없네. USB. 오, 뭐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팔려는 건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보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뭐가 다양하게 많네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32기가짜리가. 그럼 얘를 저장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상품란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내 사진에 가서 상품에 가서 얘를 선택을 해서 하나 올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사진 올릴 게 있나 좀 볼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죠. 이거예요. 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어떻게 캡처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고 그림판에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더 잘라야겠다. 이만큼 잘라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자르기. 그럼 요만큼 왔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문제네. 얘가 얘를 지워야지. 다른 이미지 색깔로 이렇게. 예, 그럼 얘를 또 저장을 해야 되고 사진에다가 상품에다가 투 하나 올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거였죠. 그렇죠? 네, 이걸 하나 올리고 그럼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나요? 저장. 자, 그러면 다 된 건가요? 네, 지금 물건을 하나 적어 놓고 이렇게 하나 올려 놓고 끝났어요. 뭐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여기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써 있는데 품명은 아까 있는 이 품명을 쓰면 되겠죠. 어디 갔어? 요거 모델명 인증 필 해당사항 없음 소비전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출시년도 1월달 이렇게 하고 하면 제조세 샌디스크라고 쓰면 되고 뭐 샌디스크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크기 얼마였지? 이 크기를 어떻게 내가 알아보노? 3cm 4cm 3 곱하기 4cm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무게 10g 10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조회사항 그냥 쓰고 기준 5년간 품질 보증 블로그 상품 스티커 부착시 부착한 제품의 하나 홀로그래픽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이렇게 그래서 배송 요구 배송 없음 여기 와서 사라는 얘기죠. 방해 시간에 센터에서 추가 상품 설정 없음 뭐 이렇게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죠. 아시아가 아니라 이게 어디였더라? 미국인데 남미 어렵다. 그냥 국산이라고 하자. 국산도 또 동네가 있네. 기타 이러면 되겠다. 부가세 연세 미선회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하나 올리는 되게 복잡하죠 지금요. 엄청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태그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굳이 태그 안 써도 되죠. 뭐 태그 검색해서 물건 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사는 거니까는 저장하기. 뭘 안 썼다고요? 설정 안 하고. 설정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저장하기. 상품군. 저장하기. 뭐를 안 썼다는 건데? 이거 상품 상세 할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이대로만 쓸 거예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등록. 그러면 지금 선생님한테 제가 살려면 사람이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그냥 여기요? 네이버 페이로. 네이버 네이버 페이로. 그러면 얼마가 네이버 페이에 선생님이 수수료를 얼마 정도 주고? 그건 모르겠어요. 네이버 페이상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일단은 제 홈페이지 여기 쿠폰 받기 여기 스토어에 가보면, 잠깐만, 하나 등록은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하나 올라갔나 좀 볼게요. 전체 하나 올라가 있죠, 지금요? 하나 올라가 있어요. 여기 하나 올라가 있어요. 요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스토어에 가면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눌러보면은 이건 제 스토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 스토어로. 여기는 상품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스토어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쿠폰 사용할 건지 쿠폰 사용하겠죠 사람들이. 쿠폰 사용 안 하면 2만원 내야 되니까는 쿠폰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즉시 할인 이제 하는 거고. 네이버 페이가 있는 사람은 전액 사용하면 네이버 페이는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든 하는 거는 어차피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이거를 판매하게 되면 아직 제가 물건을 사보지는 않았잖아요. 팔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샘플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죠? 구매를 해가지고 뭐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하고, 아까 이거를 안 하고 지금 이 쿠폰도 사용을 안 하면, 예, 지금 18,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다시 18,000원에 오겠죠.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신용카드에 따른 수수료는 뛰겠죠. 신용카드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몰라요. 얼마가 뛸지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수수료 얼마를 주겠죠. 그러니까는 건당 얼마씩이에요. 건당 얼마씩. 금액 상관없이. 금액 차이하고는 그러더라고. 저번에 어디 가니까는 10,000원짜리 사던 1,000원짜리 사던 1,000원 밑에 안 되는 물건을 제가 물건을 샀어요. 편의점에서. 그 카드를 냈더니 그 편의점 주인이 1,000원 미만인데 현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편의점 1,000원이면 맞는데. 근데 그 집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현금이 있으면 드리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물건을 모르고 제가 2,000원, 1,000원 두 번에 결제하면 결제를 두 번 하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두 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 물건을 잘못 샀단 말이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니까는 취소 처리를 하고 다시 3,000원으로 처리하니까 건수가 한 번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한 번만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슈퍼 같은 데서는 물건을 잘못 샀다 환불해달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지 나오잖아요. 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환불 처리한단 말이야. 일부분을. 그럼 나머지 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카드사에서 다 연동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물건을 판매가 하게끔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여기 지금 아까 네이버 예약 회원 가입된 거를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제가 계속해서 팔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물건을 더 팔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여기다 올리겠죠. 근데 정보를 제가 하나도 안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들이 찍은 사진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저는 안 올렸죠. 그러면 물건 장사 안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장사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나라도 안 사지. 판매자라도 안 산단 말이야. 뭘 알고 사냐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mp3가 몇 곡 정도가 들어가고 영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 보관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연동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쫙 올라가야지. OTG가 지금 이 OTG라고 하는 건데 요 반대로 빼면 스마트폰도 쓰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쫙 설명해 줘야지. 그 다음에 프로필도 지금 이렇게 개떡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잘 꾸며야지. 그럼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데 네이버 검색 들어가가지고 또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쇼핑 있잖아요. 여기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쇼핑센터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쇼핑센터 홍보를 따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 자체에서도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쇼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물건을 판매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저장장치 USB 메모리. USB 메모리 중에는 제가 올린 것도 있겠죠. 저도 하나 USB 메모리 올렸잖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도 올라가. 자, 보세요. 이거 클릭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저도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 하나 올라가 있죠? 전체 상품 보면 이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 달랑 하나 올린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물건을 샀다, 이거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또 있네요. 옵션.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옵션이 종류별로 있어서 이 옵션은 뭐 용량이 뭐가 있고 1차 옵션, 2차 옵션. 추가 상품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그래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구매창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제를 하라고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뭐 PC 카드로 할지 뭘 할지는 뭐 알아서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판매를 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여기다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 쇼핑몰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 쇼핑몰도 갖고 있는 거죠. 11번 가도 물건 장사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어딘가에서 이제 보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디서 여기 요 아까 그 샌디스크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거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 영상 그거를 무단 도용했다고 하면 안 되지. 자기네 제품을 판매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까 거기는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같은 제품 샌디스크도 우리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찾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 제품 같은 것만 편집해가지고 우리말 작업 다 해가지고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그림 착 남의 거 뺏겨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공을 다 들여야지. 그렇지. 예.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책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종류별로 있었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도 옵션에 다 넣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요런 그림도 없었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뭐. 할 게 많죠. 솔직히 할 게 많아요. 찍을 사진도 많고. 자, 홈페이지 등록은요. 네이버에 가서요. 네이버에 가서 홈페이지 등록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등록. 네이버에 홈페이지 등록하는 거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이건 뭐야? 이건 아까 그건데 이건 아니잖아.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네,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 이렇게 제 홈페이지 모두 소유 미확인을 어떻게 해? 이 파일을 등록할 수가 있나? 모두에서는 여기 소유 확인하는 거 버튼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사이트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홈페이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모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관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요 주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닷컴 사이트는 얘네들은 닷컴이나 이런 일반 홈페이지는 그냥 그 소유 확인 없이 사이트 추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 거잖아요.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거기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뭘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야. 태그? 메타 태그도 넣을 수가 없어요. 메타 태그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어 또? 웹마스터 여기 가서 내가 어떤 거를 내 거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모두 사이트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등록 홈페이지를 만약에 제가 아까 네이버에다가 뭐 검색했었어요? 이정민 혼자 검색했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그러면 제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도 등록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가 딱 뜨는 거지 이렇게. 네. 지도에도 나오고. 이게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니까 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웹마스터 도구에 가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셨고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 SNS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SNS에 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트위터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거 할 거예요. 특히 핀터레스트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인수한 건 아시죠? 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회사를 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하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당신 친구가 누구누구 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하고 알려줘요. 트위터도 해야 되고 카카오도 해야 되고 좀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